일반인이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이준석에 대한 수사 지연 특혜를 것입니다. 법 집행은 대상을 따지지 않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온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입니다. 정치 권력 앞에 기소를 미루고 있는 검찰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안녕하세요. 여기는 그러니까 대검찰청 앞입니다. 길 건너편. 여기서 오늘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오상종 대표가 집회를 합니다. 내일은 11시 반에 해서 저기 행진도 한다고 하니 내일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관위를 해체하라, 그걸로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너무나 제정신을 차리지 않고 애국자들은 즉각 기소하고, 이런 조국이나 준석이 또 뭐 제명이를 뜻하여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지 수사를 뭐 연기해주고 뭐 별일 다 보잖아요. 당분간은 사법부가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아무리 고소를 해도 안 되니까 좀 사법부 쪽에 많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아무리 빨리 해도 차 타는 시간은 1시간, 1시간 반 내지 뭐 2시간을 거의 차지하고 오는데, 제가 밤에는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낮에 짬짬이로 제 몸 컨디션 봐가면서 참석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멋진 옷을 입으셨네, 우리 오단장님. 부자 사서 새로 샀나? 찢어진 바지 안 입으셨다고. 아우, 빡세다 진짜. 내일은 11시 반에 한다면서요. 내일은 또 행진도 하고. 진짜 오단장님 너무 애쓰셔요. 내일은 이제 현수막이 바뀌어요. 아, 뭘로? 이제 검찰 수사. 선관 해체가 아니고? 내일은 또 현수막이 이제 바뀌어요. 우리가 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다 알았을 거고, 이제 수사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 진정사나 더 놓고, 그리고 오늘 이제 과거 10년치, 예. 과거 10년치 이제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이제 이거 끝나면 넣으러 가요. 잠깐만. 잠깐. 안경 좀 보세요. 빨리. 혹시 그거 쓰셨어요? 감사원. 감사원 감사 청구 쓰셨어요 혹시? 안 쓰셨죠? 왜 말을 안 해? 그거 좀 사인하는 거 해주세요. 아직 모자라? 그것도 제치만 올라서 옛날에 지박에서 회원 등록하는 거 뭐 하는 거에서 전체 행사만 수준에서 또 업그레이드 저번에 내가 뭘 발견했냐면, 내가 분명히 할 때 예를 들어서 17,500만 원인데 깜빡 보고 안 했나 하고 내가 들어갔더니 다음 날인가 들어갔더니 16,500만 원이 아니라 15,000원. 눈까지 쓰시는 게 전화해갖고 하는데 먼저 그런 소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잖아. 올렸다고 왜 떨어지냐?
네 시간에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 너무 시간 걸리고. 그나마 해야지. 우파족들은 싹다 물고 집에만 있다고 또 안 하고 안 한다고 소리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주변에서 허리 아파. 아유 허리 운동을 엄청나게 하는데도 허리 운동 많이 정신 차리. 자, 제가 빨리 어디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한 50명을 세워야지. 큰일이네.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네, 방금 두 분이 더 해주셔가지고 잠시 후 이제 2시 반에 제가 감사원에 가서 감사 청구서를 제출을 합니다. 혹시 이제 거기서 뭐 누락되는 게 있을까봐 총 이제 303분 서명을 받아서 오늘 제출을 합니다. 아, 이게 그래도 이제 과거에 한번 알부모님 안녕하세요. 실컷 받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라고 다시 받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실컷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쓸 때는 제가 누가 안 맡기고 또박또박 쓰라고, 글씨 못 써되니까 알아보게 쓰라고 이거 빠뜨리면 다시 오라고 다시 쓰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강신업 변호사님도 오셨고 해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왜 국민의례를 안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중국 대선에 어디 기자회견 할 때도 국민의례를 했었어요. 그게 귀찮아서도 아니고 내가 국민의례를 이제 큰 집회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오히려 국민의례를 해서 뭔가 바뀌고 막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매번 하다 보니 이제 그게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큰 집회 말고는 우리가 이렇게 소규모를 할 때는 그래서 일부러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백보로문이나 다 보시면 우리 하루 3번 뭐 하면 3번 다 국민의례 했었어? 3번 다 했었어.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옛날에 제가 어르신들한테 당신들이 들고 있는 태극기에 그냥 피켓을 드세요. 당신들이 들고 있는 태극기 대신에 피켓을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손자나 아이들에게 그때 내가 정말 태극기를 들고 싶었는데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피켓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우리 딱 피켓만 보면 저 사람들 왜 집회를 하지? 했을 때 그 피켓 하나에 검찰 일 안 하냐고 하는 그거.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시 기소하라. 이 피켓 한 장에 우리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집회를 할 때는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를 지나간 일반 사람들이 경륜질 했을 때 딱 보여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날 광화문에 전광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에서 대규모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였죠. 근데 언론에서 보면은 다 서울역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얘네들이 한 집회만
이렇게 보도가 됐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때 내가 부산만 가는 일정이 아니었다면 제가 바로 길 건너에 남대문 경찰서에 집회 신고가 돼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쟤네들 엿먹일 수 있었는데 막 너무 아쉽더라고. 그 길 건너편에서 음향을 쏘잖아요. 그럼 걔네들 행사 망했어. 근데 내가 그걸 집회한다는 걸 보면서 내가 저기 갔어야 되는데 저길 갔어야 되는데 부산에서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걔네들 또 장애에 나와서 할 테니까 제가 다음에는 미리 정보를 좀 입수해가지고 만사 제껴놓고 그 가서 제명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아 그 다음에 그게 누구야 조구가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토하고 일요일날 저희가 부산 대구로 다녀왔는데, 그리고 지금은 오늘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놨지만 저희가 대구 거기 가서는 5시 집회에 저희가 2시경부터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현수막을,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성관이 자녀 채용 특혜 문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손가락 가르치면서 저게 뭐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대형 피켓, 우리가 91m짜리 대형 피켓을 들고서 있으니까 그것을 사진을 찍고 이게 뭐냐고 묻는 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다른 사람 현수막을 걷었죠. 제가 지금 걷었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딱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11시 30분부터 음향을 계속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부근을 다니는 검찰 조직들은 지금 조국과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성관이 자녀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준석과 조국에 대해서는 2주에 한 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장마가 질 때까지는 최소한 조국과 이준석 문제를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세요. 오단장, 이 집회 둘 다 국회의원이 됐는데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근데 뭐 어떡할 거야? 내가 걔네들 다 지킨 몸인데. 그리고 이번에 공직선거법 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했던 애들 다 국회의원 됐어요. 참말로 혹시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테니까. 어떻게 하나같이 다 국회의원 됐어요. 나 돌아버리겠어 진짜. 아니 어떻게 그러지? 아니 다 됐어요. 하나같이 다 됐어. 안 된 애가 없어. 심지어 이혼주까지 됐어. 와 씨. 내가 이혼주도 고발했는데 개인적으로 문자도 주고받았던 사이인데 애씨 모르겠고 하고 했더니 이혼주 의원도 됐습니다. 모르겠어. 뭐 어쨌든 제가 문제가 생기면 강신업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2주 만에 지금 하는 집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창수,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을 하신 이창수 지검장이 지금 소위 말해서 검찰 조직의 서열 2위라고 지금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일가족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게 좀 설레발 치면 안 되는데 어떤 큰 기준을 세운 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언론 기사를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창수 지검장이 조국과 이준석에 대한 이 간단한 사건에서는 신속한 기소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하루는 끝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1시간만 법 검토를 하면 이창수 지검장이 바로 기소를, 이거는 뭐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신업 변호사님께서 지난주에 저한테 조국이 형사 몇 부에 배당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변호사님 형사 5부예요.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바로 이어서
강신업 변호사님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광신업! 광신업!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한 10만 명 모였는데 100만 명 모인 것처럼 그렇게 또 우리가 오늘 집회를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오상종 단장한테 정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이 집회를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광화문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오상준 단장은 혼자 힘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것만 아니라 또 무슨 여러 가지 집회를 합니다. 명선거라든지. 그래서 우리 오상준 단장이 정말 애국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지금 삼각지를 지키는 우리 김상진 단장도 그 추운 겨울부터 지금 몇 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그 고생을 내가 이제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깜빵까지 갔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지는데 원래가 감옥은 겨울보다 여름이 힘들어요. 제가 이제 감옥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겨울은 그래도 자기들끼리 껴안고 있으면 돼. 한 방에 한 적게는 5명, 많게는 7명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여름에 한 7명 집어넣으면 환장하는 거야. 방법이 없어. 에어컨 없냐고? 에어컨이 어디 있어, 에어컨이. 거기는 이제 선풍기를 가끔 틀어줘요. 가끔. 계속 틀지 않고 껐다 켰다 하면서. 근데 사람이 많으면 선풍기는 오히려 시원한 게 아니라 그게 열기가 돼, 열기가. 그래서 여름이 굉장히 깜빵은 힘든데 이제 또 여름이 오고 있어서 다들 건강을 좀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하는 박사님도 그 노령에 지금도 깜빵에 계신데 올해까지 계시면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다른 사람들은 가석방도 시켜주고 사면도 시켜주고 잘도 하더구만 우리 김하는 박사는 무슨 전생에 큰 죄를 졌는지 사면도 안 되고 가석방도 안 되고, 그 정경심도 가석방이 되고 김경수는 사면이 되고, 그래서 걔들은 잘도 나오는데 우리 김하는 박사는 또 이 더운 여름을 다시 한번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국운동을 하다가 감방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깊은 경의와 그리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아까 오상준 단장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열기가 있고 그러면 좋지만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 우리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조선 백성이 그렇게 많았지만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거는 안 죽은 한 사람입니다. 선조 때 그렇게 많은 장군이 있었고 많은 애국지사가 있었지만 임진왜란을 고스란히 지킨 것은 이순신 장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든 열이 됐든 백이 됐든 결국은 일당 100, 일당 100만, 일당 1000만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로써 이제 21대 국회가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22대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좋겠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만 쌓이고 없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모이면 하나의 질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질서를 만드는 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럼 법을 다른 사람이 만들면 되지 않느냐? 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느냐? 그 새끼한테 맡겨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법을 만들어야만 그래도 안전하다고 봐서 국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든 사람과 행정을 하는 사람이 똑같다면 그 집행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편한 법만 만들어서 독재를 할 것이므로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법을 안 지켜. 이 법을 안 지키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죠. 그 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기관이 사법기관입니다. 검찰을 그래서 준사법기관이라 부르고 법원은 사법기관이라 부릅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또 제멋대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법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잡아들여야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잡아들이는 사람들이 경찰과 검찰입니다. 근데 경찰은 수가 많고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 멋대로 잡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 잡아들이는 사람을 통제하고 잡아들임에 있어서 법대로 법을 잘 집행해서 잡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삼권분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정부와 그 법의 준수를 심사하는 법원과 여기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나라는 질서가 지켜지고 국민은 그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을 만드는 놈들이 범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법을 어긴 놈들이 법을 만든다면 내가 법을 어겨봤으니까 내가 지금 재판받게 생겼는데 그럼 나를 구하는 법을 만들지 나를 망치는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갖다가 법대로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내가 한마디로 좆대니까 저 새끼를 내가 먼저 처벌해야 되겠다.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깜빵 갈 것 같다. 그럼 저 새끼를 내가 먼저 쳐야지.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윤석열을 먼저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검법이다. 특자가 들어가면 이상한 거야. 특자가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설렁탕도 그냥 일반 먹으면 되지 꼭 특자 시키는 놈들이 있어. 꼭 2,000원 더 내게 만들고. 이 특자가 들어가는 건 우리가 깜빵에 있는 분들이 8.15 때가 되면 특식이 나와요. 특식. 그러면 이제 특식이면 거기 큰 빵도 하나 나오고 또 고기도 좀 나오고 닭다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특자가 들어가는 건 좋은 건 깜빵에서 특식만 좋은 거예요. 나머지는 특자가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을 만드는 겁니다. 일반법. 왜 떠드는 거야? 도대체 저거. 법은 일반법을 만드는데 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소에서 오랫동안 적용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한시법이라 말해. 그런 법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특별한 때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일반법을 만드는 건데 특별한 법을 만드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원래가 수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검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수사를 국회에서 간섭을 합니까?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국회에서 수사에 간섭합니까? 국회에서 수사에 간섭하는 것이 바로 특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가 삼권 분립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수사에 개입하는 거예요. 즉 검찰의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국회가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특별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에 한 번 정도
아니 100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므로. 아니 맨날 특별하면 그게 무슨 특별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느 때부터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툭하면 무력화시켜. 그리고서는 국회가 수사에 개입합니다. 지금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가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삼권 분립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행위가 자꾸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무너지게 됩니다. 즉 국회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회가 검찰이 되고 국회가 법원이 됩니다. 지가 대통령도 됩니다. 국회가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25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면서 돈 주고 안 주는 건 정부가 주는 것이지, 아니 국회가 돈 주는 거 맞습니까? 돈을 준다는 것은 돈을 걷든 돈을 주든 그건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통령이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무슨 돈을 줄 권리가 있고 돈을 거둘 권리가 있습니까? 이것이 다시 또 국회가 대통령의 권력에 개입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 자들이 25만 원을 주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원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테 주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 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럼 그 법으로 만들 거야. 법으로 만들어서 1인당 25만 원씩 주도록 강제할 거야. 세상에. 대떡 같은 소리니. 그런 법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삼권 분립에 반함으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행정 권력을 주었지 국회에게 행정 권력을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나 강신업 저놈이 맨날 나가서 연설하고 저놈이 이재명을 싫어한다더라. 야 강신업 구속시켜. 그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내세워가지고 강신업 구속법을 만들어라. 강신업 한 사람을 타켓으로 해서 강신업을 구속시켜라. 그러면 국회가 대법원이 되는 거예요. 국회가 대검찰청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법은 처분적 법률이라 말하고 처분적 법률은 원칙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 국회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신호입니다. 내가 사실은 목소리를 저번에 높여서 막 했잖아.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그때는 좋은데 다음에 이제 방송하고 이제 또 벌어 먹어야 되잖아. 가서 또 말하고 법원에 가서 또 말하고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오늘은 연설하듯이 크게 안 하고 조분조분하게 하는 거야. 조분조분하게 해도 다른 사람보다는 크죠? 예. 그래서 원래 국회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들이대면 안 돼. 근데 이것들이 들이대고 있어요 그냥. 근데 원래 할 일은 안 해 또. 국회한테는 우리가 무슨 권한을 준 것이냐. 법을 만들어라. 법을 만들어라. 그럼 그 법은 뭐냐면 필요한 법, 민생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지금 민생법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 21대 국회에서 16,000건의 민생법안이 그냥 폐기되고 오늘로써 국회가 21대 문을 닫습니다. 지금 중요한 민생법이 엄청 많아요. 이것들이 지금 전부 다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 그냥 개무시하고 있어. 민주당이. 왜 민주당이 중요하냐? 민주당이 다수당이므로 민주당이 아니고는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책임인 거지. 첫 번째, 반도체법이라는 게 있어요. K칩스법. 이 반도체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갖고 먹고 살았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런데 반도체가 과거에는 경제적 관점이었는데 미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것들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야. 근데 이 반도체가 냉장고 만드는 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데에도 비행기를 만드는 데에도 탱크를 만드는 데에도 반도체가 안 들어가고는 안 되겠단 말이야. 그런데 저 삼성전자 저놈들이 저 TSMC 저놈들이 반도체를 무기화해가지고 나 니들한테 안 팔어? 그럼 골치 아프네.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 때부터 반도체를 무기로 생각하기 시작했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반도체 산업을 군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우리나라에 와서 세운다면 부지를 공짜로 내주겠다. 반도체 공장을 우리나라에 세운다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가만히 보니까 이 반도체를 키우지 않고는 국방의 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반도체, 지금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우리 삼성전자 과거의 임직원이라든지 기술자를 빼내서 지금 중국이 끌고 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국정원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가끔 드러나죠? 우리 기술 인력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역시 또 간첩 역적은 있으므로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중국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다행히 들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세계는 반도체 전쟁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재용 맨날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이재용이 다시 항소심 재판을 시작했어요. 1심에서는 무죄 받았는데 검찰에서 기어코 또 항소를 해서 항소 이유서만 1360쪽입니다. 이재명을 깜빵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깜빵 집어넣고 뭐 국가에서 삼성 죽이려고 그러고 특혜 안 주고, 그래서 어떻게 미국을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중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반도체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반도체법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입법을 했습니다. 그것이 K칩스법이야. 우리도 반도체에다가 특혜를 주자. 반도체 투자하는 돈은 세금을 15 내지 20%를 깎아주자. 그 법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바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하루가 급해 이 새끼야! 이 씨발 새끼가. 반도체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저것들이 내 성격을 모르나 봐. 이준석도 나한테는 꼼짝을 못하는데. 그래서 반도체법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저렇게 저걸 계류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떠들어대면서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 K칩스법, 반도체법을 저렇게 붙잡고 통과를 시켜주지 않아서 그것이 이번 21대 국회로 그 법이 폐기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금투세법이라고 있어요. 금투세법. 금투세법은 금융투자소득세법입니다. 그러니까 증권 투자에도 돈을 벌면은 거기다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대만과 같은 나라에서 금투세법을 시행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걔들은 왜 그럼 실패를 했느냐? 금투세법을 물리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증권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면 안 물어주고, 내가 20억을 잃고 30억을 잃어도 그때는 내가 이랬다고 해서 나한테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잖아. 근데 내가 돈 좀 조금 벌었다 해서 세금으로 뺏어간다는 거야. 그럼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특히 외국인 투자가 외국인들이 나가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외국인이 나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증권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증권이 폭락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저 민주당에서 문재인이가 금투세법을 갖다가 저번에 이미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윤석열 정권에 와서 이걸 2년 동안 유예시켰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개정을 하지 않으면 금투세법이 바로 시행이 돼. 그러니까 이걸 개정해서 금투세법을 폐지하거나 그 유예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이 법을 그대로 아직도 들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21대 국회가 민생 법안을 모두 대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일념으로 최상병 특검법이다, 또 김건희 특검법이다, 이런 짓거리만 하다가 그 4년의 세월을 다 보낸 겁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들었지만 타해상폭력법이라든지 내지는 노후 차량에 대한 개소세법이라든지 하여튼 많은 민생법원이 좋은 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3권 분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국회는 말이죠. 국회가 해야 될 일을 22대 국회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제 얘기를 지금 아마 국회의원들도 듣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조국하고 이재명하고 조국하고 이재명이 이제 내일부터 국회의원이 됩니다. 내일부터 국회의원이 돼. 원래는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기는커녕 그야말로 깜빵 가셔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됩니다. 놔두세요. 여기에 집중.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김호중 씨가 이번에 물론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호중이는 어쨌든 깜빵을 갔어요.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호중이가 잘못했으므로 깜빵을 간 건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을 한 조국이와 이준석이는 왜 깜빵을 한 겁니까? 김호중이가 깜빵 갔다면 이준석과 조국은 왜 깜빵을 안 가는 것입니까? 안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김호중이 깜빵 갔다면 조국아 깜빵 가자. 준석아 너도 깜빵 가자. 이 나라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말 특권 계급을 만들고 정치인은 권력이 있음으로 무죄고 일반 국민은 권력이 없음으로 유죄라고 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따위 짓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안중근이 될 것이고 누군가 나타나서 윤봉길이 될 것이며 징역하버릴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목숨이 10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목숨이 100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당신들이 국민을 위해 분립하고 법을 무시하고 권력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김호중 사태를 보면서 김호중이 잘못해서 깜빵을 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좋다 이겁니다.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조국은 왜 깜빵을 가지 않는가? 이준석은 왜 깜빵을 가지 않는가? 이들은 금태를 둘렀는가? 어디서 감히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 알려한 권력으로 특권 계급을 만들려 한다면 우리 국민은 정권을 발동하여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뛰어봐야 합니다.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21일 국회부터 내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라 황제라 하더라도 그 자는 법 위에 있지 않으므로 바로 수사하고 우리 서울중앙지검 지검장님께서도 지금 형사 5부에 있는 조국, 형사 1부에 있는 이준석 이자들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주십시오. 만약에 수사를 해서 제가 안 된다면 제가 안 되는 대로 종결하십시오. 제가 된다면 기소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맡겨진 법이 준 권한입니다. 그런데 왜 뭉개고 있습니까? 뭉갤 권리는 없습니다. 검사에게 주어진 권리는 수사하여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권리가 있을 뿐 뭉개라는 권리는 없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누가 뭉개라고 했습니까? 누가 검사에게 사건을 뭉개고 수사를 갖다가 2년이 되도록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월급을 왜 받습니까? 검사가 가진 권한은 수사하는 겁니다. 죄가 되면 기소하는 겁니다. 안 되면 불기소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뭉갤 권리는 검사에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와 형사 5부는 즉시 이준석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조국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법이 준 권한 안에서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하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법조인인 저 강신업의 생각으로 준석이는 유죄입니다. 제가 그 수사에 오랫동안 관여했고 이준석은 성접대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으며 이준석의 성접대는 사실상 확정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이준석이를 기소하지 않습니까? 조국이는 또 뭡니까? 조국이에게 뭐 빚진 거 있습니까? 조국이가 정경심의 수사 기록을 빼낸 것도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근택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똑같아요. 현근택도 그 수사 기록 빼냈다가 기소된 겁니다. 그러면 조국이는 똑같은 사건인데 왜 조국이는 기소하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공무원님들, 우리 국민을 분리말이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그런 검사든 판사든 국회의원이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얼마 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지만 네가 뛰어봤자 뼈룩이야. 네가 뛰어봤자 뼈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안에 손바닥. 이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다. 부처님 손바닥 손오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검사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이슬 플립에 맺힌 물방울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50년 후에 지금 검사하는 놈, 판사하는 놈, 국회의원 하는 놈 한 놈도 살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유한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다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진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쓴다면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발 지금 수사하는 사람이든 그 누구든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또 정치도 하고 수사도 하고 그런 재판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련했던 거 잘 설명해 주셨어요. 아까 내가 방송에 이렇게 목이 안 좋은 거야. 야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귀엽게 들리는 거야. 되게 낯간지러웠어. 근데 이제 아마 당신이 그렇게 이제 조용조용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 맞는지. 자, 여러분, 자, 집중을 해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 여러분들이 그래도 소위 말하는 짬밥이 있잖아요. 짬밥. 그죠? 아스팔트에 짬밥이 있는 건데,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우리한테 이제 뭐 어떤 우리랑 반대되는 생각을 얘기를 해.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반응을 하면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즉 그로 인해서 우리 집회가 1분이든 중단이 되는 게 누가 손해일까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하지 마시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으면 여기 연사인 강신은 변호사님도 믿음이 깨지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하지 마시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해서 우리 매번 반응을 할 거야? 난 그래서 차 지나가면서 빵빵거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분 좋으면 사랑해 그래 하고 말아요. 그냥 얼마나 재수없겠어 내가 사랑해 그러면.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괜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집회 주최청이나 아니면 경찰한테 맡기면 돼요. 뭐 심하게 그런다 그러면 집회 방해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응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지만 괜히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내일 이 자리에서 저희가 11시 30분부터 이제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등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강남포럼, 양평, 부패 방지대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집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들이 계속했던 성관위 해체하라, 그리고 노태학 사퇴하라 대신 검찰은 즉시 수사하라라고 이제 이 현수막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교배역까지 행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평일날 점심시간에 목표가 300명이 이곳에 모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보니까 한 100여 분 정도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행진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배역까지 가면 그 주변에 식사를 하고 오가는 여러 사람들을 또 이게 또 무슨 일이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대구 반월당역에서는 이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제 대규모의 집회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피켓 500장을 또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도 대구, 부산에 각 200장씩 드리고 왔는데 지금 제가 남아있는 거 다 이제 내일 쓰시라고 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군가가 뭔가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여건이 되는 한 뭐든지 다 지원해주고 그 지역이든 그 누가 됐든 간에 잘한다, 뭐 덕해난 거 없어? 하고 해주면 또 그들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힘이 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도 지나가시는 두 분이서 이게 한참을 쳐다보고 듣고 그러고 가셨어요. 뭐 강신업 변호사님 이제 얼굴이 잘생겨서 쳐다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참을 쳐다보고 가셨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여기 대검찰청에 있는 분들 보기 싫어도 밥 먹고 이거 보고 가야 돼요. 식사를 나가면서 듣기 싫어도 제가 녹음한 거 다 듣고 가셔야 돼요. 왜? 횡단보도 여기 1분 동안 다 들어야 돼. 기다려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일날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기 힘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평일날 모이기 힘든 거고 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나가면서 박수 그래도 쳐주시는 분. 지금 조국과 이준석 같은 애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이 참 참담한 대한민국의 민도가 장악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탐만하고 있을 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녹음을 해놓고도 아침에 와서 켜지 못하는데 지금 대법원 앞에서 조국과 조희연 둘 다 조심해. 발음이 좀 그렇다. 조심해. 그러니까 예, 둘 다 조가네요. 조가. 그래서 조심해.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진짜 난 욕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둘 다 조가네요. 그래서 조국과 조희연에 대한 빠른 선고를 요구하는 그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노태학 사퇴하는 그 녹음도 다 해놓고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출근할 때 그런 소리를 들리고 점심 먹으러 나갈 때 이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래도 검찰에 있는 관계자들은 그래 저 사람들 말이 맞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이제 올바른 아니지 과거처럼 그래도 신뢰받는 검찰 조직으로 거듭나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아마 한편에서는 하게 될 겁니다. 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인원이 줄고 뭘 하더라도 저는 계속 이 집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이 나름대로 지금 이들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조인이자 그러니까 선후배들이 다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난번 이제 형사 5부 사건도 물어보고 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그래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압박을 하지 못하고 할 생각도 안 하고 막연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탓하고 있고 국민의힘을 탓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탓만 하고 있다면 뭐가 바뀌겠어요? 그러니 탓은 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국이 우리들을 얼마나 하찮게 봤겠냐고 옛날 생각해 봐봐. 야, 씨, 내가 우리 딸내미고 아들내미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저 개 돼지 같은 국민들은 모르고 있겠지? 들통이 났어. 아, 나는 끝까지 이걸 우기면 되겠지. 내가 그래도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한 달짜리였나 두 달짜리였나. 그런데 등등등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발하고 뭘 하고 하면서 온 가족이 지금 범죄자로 전락하는 그런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만약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하자면 이 좌익애들이 말로는 대한민국의 평화나 인권이나 등등 이런 걸 하지만 결국은 지네도 호주머니에 지네 자식 새끼를 위한 어떤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망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하찮은 우리가, 그들이 봤을 때 하찮은 우리가 그 공부한 성에서 균열을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 이준석이가 나 그때 딱 쳐다보면서 저 또라이라고 그랬어. 남부 서부지법이었는가? 그거 갈 때 내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더니 딱 돌았으면 또라이 뭐 이랬다니까? 그래 내 눈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그래 네가 나 또라이라고 했던 그래 그 새끼가 어떻게 끝까지 물고 늘었는지 한번 보자고. 재밌잖아. 지가 가진 게 많지 내가 가진 게 많어? 자, 그러니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좌익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고한 성을 어떻게든 조금씩 허물어뜨리면 그만큼 재밌는 게 어딨어요. 그 애들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 우리 몇 년 이제 지난 몇 년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조금 더 조직적으로 싸운다면 옛날에 강신업 변호사님 같은 분 나오셨어요? 7년 전? 아니었잖아. 세상이 뭔가 바뀌면서 많은 법조인들이 당신들이 직접 이 현안에 끼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강신업 같은 고급 노예가 이제 우리들은 함께하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강신업 변호사를 좀 더 써먹자. 변호사님 뭐 그래 렉츠비도 하나 사다 드리면서 변호사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 변호사님이 그래도 법조인인데 양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기 이준석 그 검사실에 고발인 의견서라도 하나 더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런 분들을 우리가 계속 더 동기부여를 해서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그럼 우리들은 이 현장 등등 하면서 그 애들을 계속 망가뜨려 보는 거죠. 내가 왜 성관에 대해서 자, 변호사님.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식사하고 왜 검찰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냐고 그래요 저한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그런데 부정선거는 우리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사전투표의 인쇄 날인이 뭔지, 개인 도장 날인이 뭔지 몰라. 설명하기 힘들어. 하지만 감사원에서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를 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채용 비리잖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 잘 되는 거 배합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또 10분도 활용을 해야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성을 무너뜨릴 때 성관이라는 그 거대한 세력을 무너뜨림에 있어서 전직 장관급 김세환이나 박찬준이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 생각해보세요. 그 밑에 있는 차관급 송봉섭 지금 재판받고 있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애들 그 국장들 이런 애들이 쭉쭉쭉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야 이것이 잠깐만 검찰에서 나 부르면 다 부려야 되나? 지네들 사이에 균열이 생긴다고. 그렇듯이 우리들이 성관위를 무너뜨리는 것도 여러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할 거고, 저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자녀 채용 비리 및 이제 곧 국정원 문제를 끄집어낼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듯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좌익 세력들에 대해서 싸움에 있어서도 지금 그들과 함께 열심히 앞장서고 있는 정부, 그리고 우파인 척하고
안에서 하고 있는 얘네들, 이준석 같은 애들, 이런 애들부터 우리가 집어넣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좌익애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 자식 새끼들 잘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재산 물려받고 더 많은 기득권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기껏 그렇게 했는데 지 자식 새끼가 막 깜빡나게 생겼어. 우리도 그런 선례를 남겨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친듯이 조민을 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민 위증죄에다가 지금 식품 광고물법 뭐 아직 많아.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게. 그러니 우리들이 시시해 보일지라도 이런 작은 것부터 해서 물꼬가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비록 이창수 지검장이야 서울지검에서 우리들 얘기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지만 아마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를 수가 없어. 자,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준석을 즉시 기소하라! 기소하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준석을 즉시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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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준석을 즉시 기소하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조국을 즉시 기소하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조국을 즉시 기소하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조국을 즉시 기소하라! 자, 여러분, 자, 식사하고 들어가시는 검찰 관계자 여러분, 경찰에서 기소한 지 2년 7개월째 접어듭니다. 경찰에서 기소한 지 1년 8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왜 조국과 이준석을 기소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간단한 사건부터 처분 결과를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보는 겁니까? 그래, 밥 먹고 커피 다 손에다 들고 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사건조차 2년 7개월, 8개월 걸린다면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겠습니까? 왜? 조국의 아들 조원에 대해서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저도 속 시원하게 막 할 말을 하고 살고 그러면 좋겠는데 제가 그럴 수가 없네요. 참 이게 뭐라고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이렇게 참 그렇습니다. 아이 참.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제가 요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지하십시오.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지지하는 것과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당선인이 좀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 지지자가 야 그거 좀 잘못됐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입장을 발표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진정한 지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 백모 박성현과 나경원 의원 지역구 앞에 가서 정치 심판이라고 하면서 나경원 의원을 규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지금이나 바뀌지가 않아요. 이번 총선 때 정경희 의원이 5단장 대구에 가서 노태우 변호사가 그걸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원희룡,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분의 말뜻을 저는 알겠거든. 왜냐면 지금 원희룡,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만 저 더불어민주당 애들 및 다른 애들도 다 거기 간 거예요. 즉 소위 말해서 좀 인지도 있는 후보를 다 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원희룡 의원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이 안 된 그 파급은 다른 일반 초선 의원 몇 명이 당선되는 것보다 더 크거든요. 그걸 노린 거예요, 걔네들이. 근데 그건 이제 크게 보면 그렇고, 나는 마음이 속이 좁은 놈이라 나는 우리 우파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노태우를 또 우리가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우리가 제도권에 넣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바로 다른 분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거기 나경원 의원 가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나경원 의원이 그 가벼움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만사 제껴놓고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지금 누군가가 지금 당대표로 나와야 되는데 참 참담합니다. 얘네들이 어떠한 야합을 할지 정말 걱정이 돼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생각하고 저하고 우리가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새로운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뭐 만들어야 된다. 만들라고. 있는 우파 정당 활용을 하라고. 하지만 지금 의원직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 국민의힘밖에 없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우리 얘기 들어주겠어? 하지만 국민의힘은 만나나 주잖아요. 그러면 있는 거는 우리가 써먹어야 될 것 아니겠냐고. 써먹어야지. 이거 입법한 나 어제 월요일날 누구 만나가지고 제가 성관이 자녀 채용 비리 이거 왜 국민의힘에서 입을 쳐다보고 계시냐고 얘기를 했어요. 왜 가만히 있냐고. 이렇게 좋은 이슈를 왜 가만히 썩히고 있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얘기를 듣더니 보니까 이번에 22대 하게 되면 이 문제를 다뤄주세요. 내가 이번 6월 5일날 KBS 앞에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도 내가 이제 이거 그 성관이 자녀 채용 문제 이거 편성 좀 해달라고 제가 이제 그 민원을 넣어요.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우리들이 밖에서 백날 지랄해봐야 언론에서 안 다뤄주지만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지네도 아는 기자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면 언론이 실어주거든. 그럼 우리가 그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냥 우리끼리 부정선거네 얘기를 하면 그것만 하고 있을 거야? 그럼 다른 건 왜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플레이가 돼야 돼요.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큰 그림도 보지만 간단하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것도 계속 물고 떨어진다고. 그러면 3개월이 되면 6개월이 되면 1년이 되면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재밌잖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저 이번엔 민노총 저 새끼들 저 민노총 저 새끼들 이번에 몇 명 구속시켰어. 야 이번엔 민노총 저 새끼들 나 때문에 2022년도 그때 민노총 애들이 330명 정도가 검찰에 송치되고 벌금 받고 재판이 회부가 됐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애들이 경찰서 들락거렸겠냐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쨌든 나도 그랬으니까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 있으면 행동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건 왜 안 해? 해야지.
맨날 앉아갖고 카톡에다가 대한민국 난리 났다 뭐 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그 뒷수습할 거냐고. 누군가는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간단한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해나가면서 나라 걱정도 하고 뭘 하면 더 재밌을 거다. 이게 일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재미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 땡볕에 나와서 했더니 3개월 후에 뭐 이준석이가 기소가 됐어. 자 그럼 이제 조국 한번 해볼까? 그럼 또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또 조국이 됐어. 아니 조국은 대법원에서 먼저 깜빡할지도 모르겠지만 조국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결과가 재밌잖아요. 네, 재밌을 이제 거예요.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왜 그래? 나는 대한민국 검찰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자, 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검찰과 경찰 조직을 신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구호를 외치고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저는 이게 끝나면 바로 2014년부터 2024년에 치러진 22대 총선까지 과거 10년 동안의 선관위 선거관리업법 및 선거 시스템 용역과 발주 여기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하러 지금 감사원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만 가서 제출할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일어나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바라봐, 오른쪽으로 바라봐 주세요. 자, 한번 목적껏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준석을 즉시 기소하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준석을 즉시 기소하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조국을 즉시 기소하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조국을 즉시 기소하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님, 조국 검찰 송치 2년 7개월째입니다. 이준석 검찰 송치 1년 8개월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간단한 사건조차 검찰에서 뭉개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겠습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이준석을 즉시 기소하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이준석을 즉시 기소하라! 자, 여러분 내일 잠깐만 여기 조금 사진 한 번만 찍게. 조금 간격해서 좀 서줘보세요. 하나, 자, 날봐.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내일 11시 30분에 선관위에 대한 검찰 소속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님, 김장수님. 그리고 여기 조국과 이준석 집회는 2주 간격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알보문 TV 좀 구독 신청해 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알보문 TV. 우리
오상종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관장님 조국 형사소송법 위반 검찰 송치 2년 6개월 됐대요. 2년 5개월. 이준석 무고죄 검찰 송치 1년 7개월 됐대요.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 검찰 일 안 하냐? 직무유기 하지 마.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진짜 오직하면은 대법관이라고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백골 여사님 나랑 같이 가.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백골 여사님과 그 부근 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소리 지르면